1519년 11월 15일 조선의 궁궐에 기이한 비밀작전이 펼쳐집니다. 밤이 깊어 국문이 모두 닫힌 시각,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은밀하게 궁궐 담장을 넘고 신하들의 집을 에워쌉니다. 적군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이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옥으로 끌려온 남자가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왕과 무릎을 맞대고 조선의 미래를 논했던 사람, 왕이 내 마음을 아는 이는 그대뿐이다라고 고백했던 남자, 바로 정암 조광조였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조광조는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용안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제 진심을 직접 아뢰고 싶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선정전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왕이 조광조의 죄를 묻되 즉시 처결하라고 재촉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제는 연인보다 뜨거웠으나 오늘은 원수보다 차가워진 왕 중종. 도대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비극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했던 도덕주의자와 너무나 나약했던 권력자가 벌인 위험한 정치적 사랑과 그 파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의 씨앗을 찾으려면 중종이 왕이 된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형인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사실 그는 반정 공신들이 옹립한 바지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은 바닥이었고 공신들의 횡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부인조차 신하들의 압박에 못 이겨 폐위시켜야 했던 무력한 왕, 그것이 중종의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34세의 젊은 선비 조광조가 나타납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고 성리학적 이상으로 무장한 천재였습니다. 중종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저 늙고 부패한 훈구파들을 몰아내고 나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왕과 조광조의 만남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종은 밤 10시가 넘도록 조광조와 단둘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옥체가 상하십니다라고 만류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승진 속도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했습니다. 종육품, 오늘날의 주무관급이었던 조광조는 불과 4년 만에 종이품 대사원, 즉 검찰총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통상 30년이 걸릴 승진을 4년 만에 해치운 초고속 엘리베이터 인사. 왕은 조광조에게 자신의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했고 조광조는 그런 왕을 태평성대를 이룰 성군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밀월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권력을 쥔 조광조의 칼춤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미신타파를 외치며 왕실의 안녕을 빌던 도교사원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인 대비마저 반대했지만 조광조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며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득권의 심장을 겨눕니다. 바로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반정 당시 공이 없으면서도 뇌물과 인맥으로 공신이 된 가짜 영웅들의 훈장을 박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전체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을 날려버리겠다는 폭탄선언이었습니다. 훈구파는 공포에 떨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너무나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전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전하, 그것은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소인배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중종실록에는 당시 중종이 느꼈던 피로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당시 중종의 심정을 엄탄, 즉 어려워하고 꺼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조광조는 신하가 아니라 마주하기만 해도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엄한 스승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왕은 자신을 지켜줄 칼을 원했는데 조광조는 왕을 성인군자로 만들려는 선생님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숭고한 이상은 왕에게 숨막히는 잔소리가 되어갔고 존경은 점차 증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짜증과 불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주초위왕 사건이 터집니다. 궁궐 후원의 나뭇잎에 꿀을 발라벌레가 갉아먹게 했는데 그 글자가 주와 초가 합쳐진 조,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실록이 전하는 팩트는 더 잔인합니다. 훈구파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고변합니다. 조광조가 붕당을 만들어 나라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백성들이 왕보다 조광조를 더 따른다. 이 말은 중종의 영린, 즉 왕권에 대한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중종에게 조광조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인기가 높고 자신을 가르치려 들며 언제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1519년 11월 기묘사화의 밤, 중종은 망설임 없이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키운 호랑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유배지인 전남 화순 능주로 끌려간 조광조. 한 달 뒤인 12월 20일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내려옵니다. 왕이 내린 선물 사약이었습니다. 조광조는 금부도사에게 묻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나를 죽이라 하셨는가? 혹시 거짓이 아닌가? 끝까지 왕을 믿고 싶었던 조광조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왕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북쪽 왕이 있는 한양을 향해 4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절명시를 남깁니다. 임금을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내 집 근심하듯 하였노라. 밝고 밝은 대낮에 해가 세상을 굽어보니 나의 붉은 단심을 훤히 비춰주리라. 독약을 마신 그의 나이 불과 38세. 실패를 모르던 천재, 4년 만에 조선을 송두리째 바꾸려 했던 젊은 혁명가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왕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겨울 땅에 묻혔습니다. 조광조가 죽은 뒤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목숨 걸고 추진했던 개혁들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간신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중종은 다시금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왕으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훗날 율곡이인은 석담일기에서 조광조의 실패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뜻은 높았으나 이를 처리함이 너무 급진적이었다. 학문은 깊었으나 정치의 경험이 부족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묵은 것을 너무 빨리 없애려다 화를 입었다. 즉 방향은 옳았으나 속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상상해봅니다. 만약 조광조가 조금만 더 유연했다면, 왕의 숨통을 조금만 틔워주며 천천히 갔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중종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조광조라는 명검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조광조와 중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타협 없는 정의는 과연 최선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독선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뜨거운 열정인가? 아니면 차가운 인내인가? 수지청증무어. 너무나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흙탕물만 가득한 역사 속에서 한 번쯤은 그 숨막히는 깨끗함을 꿈꿨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비정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조광조는 실패한 정치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승리했던 간신들의 이름은 잊혔어도 실패한 조광조의 이름은 선비의 표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실에서 패배하고 역사에서 승리한 남자 조광조였습니다.